이제 시원한 계곡이 생각나는 계절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도권의 멋진 계곡 9곳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영상 참고해보시고 수도권 계곡에서 시원한 여름 보내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럼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수도권의 멋진 계곡, 첫 번째는 포천 백운계곡입니다. 백운계곡은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도평리 35로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입장료는 없습니다. 이곳은 수도권의 대표적인 계곡 중 한 곳인데 얼음장 같은 물이 콸콸 쏟아집니다. 사실 전에는 돈을 주고 음식을 사 먹어야 계곡에서 물놀이를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누구나 쾌적하게 물놀이가 가능합니다. 백운계곡은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이기도 한데요. 백운계곡에서 주로 관찰되는 암석은 중생대 주력의 화강암으로 구조운동으로 인해서 단층을 비롯한 다양한 지질 구조를 관찰할 수 있기도 합니다. 백운계곡 곳곳에 작은 소하고 폭포가 발달해 있어서 시원한 물놀이가 가능하고요. 얼음장 같은 시원한 계곡에서 물놀이가 하고 싶으시다면 백운계곡에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가평 용소폭포입니다. 용소폭포는 주차장에서 대략 2-3분 정도 걸어가면 바로 나오는 접근성 끝내주는 계곡입니다. 가평 용소폭포가 좋은 건 이렇게 에메랄드빛 계곡에서 물놀이를 할 수 있기도 하고요. 구명조끼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서 안전한 물놀이를 즐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멋진 용소폭포를 배경으로 사진 찍을 수 있도록 포토존도 마련되어 있고요. 계곡의 물은 에메랄드빛으로 상당히 맑고 시원하고요. 물놀이를 하지 않더라도 발만 담그기만 해도 온몸이 시원해집니다. 다만 짙은 색의 구역은 상당히 깊어서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고요. 계곡 앞에는 쉴 수 있는 의자하고 바위들이 있어서 편안하게 쉴 수도 있고요. 아래쪽으로는 얕은 구역도 있어서 아이들과 함께 물놀이를 할 수 있지만 얕은 곳에서도 구명조끼를 입는 것은 필수입니다. 도대리 용소폭포는 쾌적한 화장실하고 샤워시설도 갖추고 있고 가평에는 다양한 여행지도 있으니까 함께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가평 칼봉산 자연휴양림입니다. 칼봉산 자연휴양림은 이렇게 경치가 아름다운 숲속에 자리하고 있어서 힐링하기에 정말 좋은 곳입니다. 피톤치드가 콸콸 쏟아지는 숲속에서 하룻밤을 잘 수 있는 숲속의 집도 있고 산책로도 잘 마련되어 있어서 칼봉산 한 바퀴 돌아보면서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칼봉산 자연휴양림이 좋은 것이 이렇게 시원한 계곡물이 흐르고 있어서 여름에 시원하게 물놀이를 즐기기에도 좋은데요. 서울 근교에 이렇게 계곡물이 맑고 깨끗한 곳이 있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서울에서 멀지 않은 곳에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힐링하고 시원한 계곡이 있는 칼봉산 자연휴양림에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포천 가클계곡입니다. 가클계곡은 앞에서 소개해드린 백운계곡하고 멀지 않은 곳인데요. 캠핑장이 있는 계곡이라서 캠핑하면서 시원한 계곡물에서 물놀이가 가능한 곳입니다. 가클계곡은 상류 산속에 있는 계곡이다 보니까 정말 마셔도 될 것 같은 깨끗한 계곡물이 흐르는 곳인데 계곡물 소리만 들어도 더위가 싹 가시는 듯한 느낌입니다. 가클계곡은 대략 1km에 걸쳐 있는데요. 수량도 풍부하고 발만 담그고 있어도 오싹해지는 듯한 느낌입니다. 잘 알려지지 않는 곳이다 보니까 사람도 별로 없고요. 캠핑도 하고 프라이빗하게 깨끗한 계곡에서 물놀이를 할 수 있는 가클계곡에도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과천 향교계곡입니다. 이곳은 과천 향교 인근에 있어서 과천시 과천향교 인근 계곡이라고도 불리는 곳인데요. 과천 향교로부터 관악산 쪽으로 계곡이 이어져 있습니다. 사실 이곳은 주차 공간이 그리 넉넉하지 않아서 대중교통으로 이동하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이곳 계곡에 오시면 서울 근교에 이렇게 멋진 계곡이 있었나 할 곳인데요. 과천 향교 아래쪽부터 어느 정도 수심이 있는 계곡물이 있어서 이곳에서 신나게 물놀이를 할 수도 있고요. 위쪽으로 계속해서 계곡이 형성되어 있어서 원하시는 자리에 자리를 잡고 물놀이를 즐기시면 됩니다. 첨벙첨벙 물놀이를 하기에는 과천 향교 인근의 계곡에 물이 많아서 이곳에서 시원하게 물놀이를 하면 좋고요. 위쪽으로 올라가면 수심이 그리 깊지는 않지만 관악산의 시원한 공기를 마시면서 계곡물에 발 담그고 힐링하기에 좋습니다. 제가 방문했을 때는 계곡물이 조금 더 있었으면 할 정도였는데 그래도 계곡물에서 물놀이 하는 데는 전혀 부족하지 않았고 어른들도 아이들과 같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도 있고요. 계곡 주변으로는 맛집들이 늘어서 있어서 시원한 계곡물에서 물놀이하고 백숙 같은 것을 드셔도 좋고요. 식당이 늘어서 있는 곳을 지나면 도심 속에서 좀 더 벗어난 것 같은 느낌의 계곡이 나오는데요. 넓은 반석들이 있어서 돗자리 깔고 쉬기에도 좋고 계곡물에 발 담그고 더위를 식히기에도 참 좋습니다. 과천향교 건너편으로는 짙은 나무 그늘도 있어서 이곳에 간단한 돗자리를 깔고 쉬기에도 좋으니까요. 참고하셔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남양주 청학밸리 리조트입니다. 청학밸리 리조트는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리 543-4로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입장료 없습니다. 이곳은 청학계곡으로 불리다가 경기도에서 불법 시설물에 대해서 대대적인 철거 작업을 하고 정비를 하면서 청학비치로 거듭났었는데요. 다시 청학밸리 리조트로 이름을 바꾼 곳입니다.
청학밸리 리조트 역시 수도권에 이런 곳이 있었나 할 정도로 아주 멋진 곳인데 주차장은 계곡 아래쪽에 주차를 하고 올라가셔야 합니다. 이곳은 입구부터 계곡물이 시원하게 흘러서 정말 어디 멀리 온 것 같은 분위기였는데요. 입구 쪽에는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도 있고 간단하게 기념사진을 촬영할 만한 곳도 있고요. 이곳에서는 당연히 취사가 되지 않으니까요. 간단한 도시락을 싸와서 드시고 가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저는 청학밸리 리조트 아래부터 상류까지 쭉 올라가 봤었는데요. 수락산 등산로 옆으로 계곡이 형성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그늘도 좋고요. 물이 시원하게 흘러서 아주 만족했습니다. 청학밸리 리조트는 서울에서 접근성도 좋고 서울 근교에서 시원한 물놀이가 가능한 곳이니까요. 청학밸리 리조트에도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7번째는 안양예술공원입니다. 안양예술공원은 경기도 안양시 만양구 예술공원로 131번 길 7로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입장료는 없습니다. 참고로 안양예술공원은 접근성 좋고 환경이 좋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방문하시니까요. 평일이나 주말 이른 시각에 방문하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안양예술공원은 과거에 안양유원지라고 불리던 곳인데요. 보수 작업을 하면서 안양 공공예술 프로젝트를 통해서 예술 작품들을 곳곳에 설치하면서 즐길 거리 많은 공원으로 되었는데 보행약자를 위한 경사로 설치가 잘 되어 있어서 휠체어가 다니시는데도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사실 안양예술공원은 여름이 가장 핫한 곳인데요. 관악산하고 삼성산에서 흘러내리는 계곡에서 시원한 물놀이가 가능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안양예술공원에 갔을 때 경기도 멀지 않은 곳에 이런 곳이 있었나 할 정도로 정말 잘 갖춰진 계곡에서 모두들 신나게 물놀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안양예술공원의 주소는 공영주차장 주소인데요. 해당 주소에서 위쪽으로 계속 안양예술공원이 이어집니다. 계곡을 중심으로 해서 카페나 식당가들이 늘어서 있는데 안양예술공원은 워낙에 넓게 조성되어 있어서 주차장에서 올라가면서 예술작품 보면서 산책할 수 있습니다. 가장 위쪽으로 가면 정말 어디 멀리 온 것 같은 깊은 계곡도 있어서 다이빙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무숲 아래에 돗자리 깔고 시원하게 즐길 수 있는 곳도 있고요. 안양예술공원은 반려견 동반이 가능한 곳인데요. 반려견과 산책할 수 있는 곳도 있고 반려견 동반이 가능한 식당도 있으니까요. 참고해서 다녀오시면 어떨까 합니다. 8번째는 서울 무스골 계곡입니다. 무스골 계곡은 서울시 도봉구 무스골 마을로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여기는 서울에 몇 없는 서울 계곡입니다. 무스골 계곡에 가시면 세상에 서울에 이런 곳이 있었나 할 만한 곳인데 정말 멀리 온 것 같은 분위기인데요. 서울에 밭농사하고 벼농사까지 짓고 계신 곳입니다. 무스골 계곡은 북한산 줄기에 있는 도봉산에서 흘러나오는 계곡물이라서 물도 상당히 깨끗하고 역시나 공기도 상당히 맑고요. 이 무스골이란 뜻은 근심이 없다는 뜻인데 이런 곳에 살면 정말 근심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스골 계곡으로는 북한산 둘레길도 있어서 둘레길 산책하기에도 좋고요. 무스골 계곡은 다 좋은데 주차할 만한 곳이 마땅치 않아서 되도록이면 대중교통으로 이동하시기를 추천해드립니다. 지하철 1호선 도봉역 1번 출구에서 도보로 대략 10분 정도 걸리는 곳이라서 갈만한 거리입니다. 서울의 조용한 계곡을 찾으신다면 무스골 계곡에도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9번째는 양평 용문산 관광단지입니다. 용문산 관광단지는 경기도 양평구 용문면 심정리 515-2로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성인 2,500원, 어린이 1,000원에 입장료가 있습니다. 용문산 관광단지는 용문산에서 흘러내리는 계곡물이 있어서 여름철에 발 담그고 더위를 피하기에도 좋은데 용문산 관광단지 주차장 바로 앞에서부터 계곡물이 흐르기 시작해서 용문산까지 올라가는 길에 계곡물 흐르는 소리를 들으면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저도 실제로 한여름에 계곡에 발 담그고 왔었는데요. 발만 담궜는데도 금방 더위가 가십니다. 계곡 아래쪽에는 어린 아이들 허벅지까지 오는 계곡물도 있고 짙은 나무 그늘 아래에는 간단하게 돗자리를 펴고 쉴 수 있는 공간도 있고요. 시원한 계곡에 발을 좀 담그셨으면 이제 용문사 쪽으로 천천히 올라가시면 되는데요. 용문사로 올라가는 길이 너무 상쾌해서 올라가는 길이 너무 좋습니다. 용문사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 사천왕문을 지나면 나오는 은행나무인데요. 이 은행나무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고 오래된 은행나무입니다. 서울 근교에서 시원한 계곡물이 흐르는 곳을 찾으신다면 용문산 관광단지에도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서울 근교에서 시원한 물놀이가 가능한 계곡 9곳을 소개해드렸는데 어떠셨나요? 물놀이는 항상 안전에 주의하면서 즐기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괜찮았으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빵이네가 구독자님들의 즐거운 여행을 응원합니다. 빵이네 여행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한참 벚꽃 쫓아다니던 게 정말 엊그제 같은데요. 이제는 어느덧 시원한 계곡을 찾고 싶은 계절이 왔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행 전문 채널 빵이네 TV입니다.
저는 사실 수영을 잘 못하지만 물놀이를 정말 좋아해서 전국 여행을 다니면서 물놀이 명소를 항상 찾아다니곤 합니다. 바다도 좋아하지만 계곡이랑 바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계곡을 꼽을 건데요. 오늘은 제가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다녀왔던 인생계곡 명소 딱 6곳만 꼽아서 소개해드릴게요. 선정 기준은 접근성하고 수질, 한적함 등을 고려해서 꼽았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찾아가면 되는지 포인트까지 정확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올 여름은 이번 영상 참고하셔서 시원한 여름 보내시면 어떨까 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계곡에서는 취사는 불가하고요. 정말 오지 않은 듯 다녀가시는 매너는 꼭 챙겨가셔야 하고요. 무엇보다 안전이 가장 중요하니까 구명조끼는 반드시 가져가셔서 안전한 물놀이 하시기 바랍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만 그럼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람 없고 한적하지만 인생 계곡을 만날 수 있는 명품 계곡, 첫 번째는 영동 물안계곡입니다. 영동 물안계곡은 충청북도 영동군 상촌면 물안계곡로 587로 찾아가시면 되는데 이곳은 통안 경로당 쪽 계곡입니다. 사실 네이버 지도에서 물안계곡으로 검색하면 나오는 곳보다 이곳이 훨씬 사람도 적고요, 물도 맑아서 이곳을 추천해드립니다. 물안계곡은 물이 하도 차가워서 한천이라고도 불렸다고 하는데 마을 상류에서부터 시작해서 무려 20km나 계곡이 이어지는 곳입니다. 저는 주말 아침에 방문했는데 사람도 없고요, 정말 한적하게 물놀이가 가능했는데 이곳이 좋았던 것이 합리적인 가격에 정자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사실 저는 정자를 이용하지 않고 물놀이만 즐겼는데요, 저처럼 물놀이만 즐기셔도 됩니다. 다리 아래쪽으로 정말 깊고 맑은 계곡이 있는데 주변 어르신의 말씀으로는 원래 이것보다는 훨씬 깊은 물이라고 하는데 가물어서 이 정도라고 하시더라고요. 물속에는 물고기들이 떼를 지어다니기도 해서 스노클링 마스크 하나 가져가시면 하루 종일 물고기 구경하면서 물놀이를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다리 쪽으로는 깊은 수심의 계곡에서 물놀이가 가능한데요, 다리 위쪽으로 가시면 낮은 수심에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물놀이가 가능한 곳도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수심이 깊은 곳과 낮은 곳 그리고 정자까지 합리적인 가격에 즐길 수 있는 명품 계곡 물안계곡에 꼭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곳은 홍천 용오름 계곡입니다. 홍천 용오름 계곡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서성면 검산리 산 8-1로 찾아가시면 되고요, 홍천 용오름교를 검색하시고 찾아가셔도 됩니다. 강원도 홍천의 멋진 계곡들 정말 많이도 찾아다녔는데 홍천에서, 아니 전국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계곡 중 하나가 바로 이곳입니다. 사실 주차 공간이 그리 넉넉하진 않지만 바로 앞에 주차할 만한 공간도 있어서 주차하고 방문했는데요, 용오름교 아래쪽으로 정말 엄청난 계곡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즌에는 홍천군에서 구명조끼를 무료로 대여해주고 계셔서 구명조끼 입고 안전하게 물놀이가 가능한데 주말 낮에 방문했는데도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아서 정말 기분 좋게 물놀이가 가능했습니다. 이곳은 앞에서 소개해드린 물안계곡보다 넓어서 조금 더 한적하게 물놀이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데요, 밝고 투명한 에메랄드빛 계곡물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서 잠깐만 들어가도 더위가 싹 가시는 그런 계곡이에요. 구명조끼를 입고 계곡에 누워서 그냥 떠다니기만 해도 힐링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스노클링 마스크 하나 가지고 가서 물고기 구경하는 재미도 있고요. 안쪽으로는 수심이 깊은 곳도 있고 계곡 바로 초입에는 어른들 발목 정도 되는 깊이라서 아이들과 같이 가기에도 좋습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는 수영을 그리 잘하지 못해서 수심 체크 이런 건 하지 않지만 어른들 가슴 정도 이상까지 가는 깊은 곳도 있으니까 어른들도 정말 즐겁게 물놀이가 가능하지 않을까 합니다. 이곳이 좋은 것이 암만으로 된 곳에서 자연 미끄럼도 탈 수 있더라고요. 다만 넘어질 수 있으니 반드시 안전에 유의하면서 즐기시기 바랍니다. 주말에 한낮에 가도 한적하게 물놀이가 가능하고요, 잠깐만 들어가도 더위가 싹 가시는 홍천 용오름 계곡에도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곳은 괴산 화양구곡입니다. 괴산 화양구곡은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화양동길 202로 찾아가시면 되는데 이곳은 속리산 국립공원 안에 있는 곳입니다. 사실 괴산 화양구곡은 잘 알려진 곳이긴 하지만 너무나도 좋았던 곳인데 아무래도 국립공원이다 보니까 자연이 잘 보존되어 있더라고요.
특히나 짙은 나무 그늘 아래에 돗자리 펴고 물소리만 들어도 시원해지는 느낌인데요. 속리산 국립공원에서 흘러나오는 맑은 물에서 물놀이가 가능합니다. 초입에서 계곡 상류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물놀이를 할 수 있는 공간들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적당한 곳에서 물놀이를 하시면 되지만 저는 위쪽으로 올라가서 물놀이를 하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위쪽 계곡이 수심도 깊고요. 사람도 많지 않아서 쾌적하게 물놀이가 가능했는데 다만 주차는 아래쪽에 주차하고요. 친환경 전기버스를 타고 올라가셔야 한다는 점은 말씀드립니다. 원래 국립공원에서 물놀이는 금지되어 있는데 여름 한정 기간에만 물놀이가 가능하고요. 물놀이가 가능한 구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해당 내용은 참고하셔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국립공원 안에서 쾌적하게 물놀이가 가능한 명품 계곡 괴산 화양구곡에도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소개해드릴 우리나라 명품 계곡은 평창 막동계곡입니다. 평창 막동계곡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진부면 막동리 112-1로 찾아가시면 되는데 막동교 아래쪽부터 시작해서 위쪽으로 쭉 명품 계곡이 이어집니다. 막동계곡 역시 주말 한낮에 방문했는데요. 심지어 8월 4일에 방문했는데도 이렇게 한적하게 물놀이가 가능했습니다. 도로변에서 조금만 걸어가면 이런 명품 계곡이 나오는데 조금만 올라가도 물놀이 포인트가 나와서 접근성이 정말 좋은 곳입니다. 시원한 물이 콸콸콸 쏟아지고요. 준비운동 안하고 들어가면 정말 큰일 날 것 같은 얼음물이 쏟아지니까 여름에는 여기가 천국이구나 싶더라고요. 사실 텐트를 칠 수 있는 공간도 있긴 하지만 다같이 사용하는 계곡이니까 텐트보다는 자그마한 돗자리 하나 들고 가서 물놀이 하시는 것이 서로 간에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물놀이 포인트가 곳곳에 숨어져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막동교 바로 인근이 수심도 깊고요. 물도 깨끗한 데다가 접근성도 좋으니까 이곳으로 가보시면 어떨까 하고요. 강원도 평창에 맑은 물이 쏟아지는 명품 계곡 평창 막동계곡에 가셔서 더위를 싹 날려버리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인제 용소폭포입니다. 인제 용소폭포는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상남면 상남리 652-12로 찾아가시면 되는데 이곳에 주차하고 조금 걸어가셔야 합니다. 인제 용소폭포는 네이버 지도에도 나오지 않은 숨겨진 곳인데요. 길을 따라 가다 보면 시원한 물줄기가 쏟아지는 소리가 들리고 정말 비밀의 공간 같은 계곡이 쫙 펼쳐집니다. 오전에 방문하긴 했지만 워낙에 잘 알려지지 않은 곳이라서 사람 없는 곳에서 물놀이가 가능한데요. 한여름에 방문했는데도 물이 너무 차가워서 오랫동안 물속에 있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인제군에서 안전하게 물놀이를 하라고 준비해주신 구명조끼를 입고 물놀이를 하시면 되는데 안쪽으로 들어가면 정말 물이 콸콸 쏟아지는 용소폭포가 나옵니다. 물 색깔을 보니까 최소 몇 미터 정도는 되겠구나 싶었는데 이런 곳이라면 충분히 용이 나오고 놀았을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인제 용소폭포는 앞에서 소개해드린 계곡들보다는 접근성은 좀 떨어지긴 하지만 어느 계곡들보다 한적하고 시원한 멋진 계곡에서 물놀이가 가능합니다. 발만 담궈도 더위가 싹 가시는 강원특별자치도 인제의 명품 계곡 인제 용소폭포에도 꼭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양구 천미계곡입니다. 천미계곡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방상면 평화로 3764로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이곳은 평화의댐 직원 숙소 주소인데 이곳을 찍고 찾아가시면 건너편에 천미계곡이 나옵니다. 천미계곡은 잘 알려지지 않은 계곡이라서 정말 프라이빗하게 물놀이가 가능한데요. 저는 8월 초 극성수기 주말에 방문했는데 이렇게 쾌적하게 물놀이가 가능했습니다. 천미계곡은 이름대로 천미산에 위치하고 있는 계곡인데요. 천미라는 말은 하늘 아래 첫 동네라는 뜻입니다. 천미계곡으로 내려가는 길이 그리 편하진 않지만 내려오시면 이렇게 맑고 투명한 계곡물이 반겨주는데 수심도 상당히 깊은 곳도 있어서 안전에 유의하면서 물놀이를 하셔야 합니다. 계곡을 따라서 갖가지 기암괴석이 즐비하기도 하고요. 물이 풍부한 데다가 이렇게 에메랄드빛 계곡물이라서 천혜의 절경을 즐길 수도 있습니다. 천미계곡은 물이 차고 깨끗해서 냉수성 어족이면서 천연기념물인 열무거 등의 각종 물고기가 살고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발만 잠깐 담궈도 등줄기가 서늘해질 만큼 차가운 곳이라서 발만 담궈도 더위가 싹 가시는 곳입니다. 양구는 사실 지역 자체가 접근성이 그리 좋지 못한 곳인데 하지만 그런 만큼 정말 깨끗한 명품 계곡을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곳이 있었나 싶은 명품 계곡, 양구 천민계곡에도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명품 계곡 6곳에 대해서 소개해드렸는데 어떠셨나요? 앞에서 말씀드리긴 했지만 계곡 물놀이는 무엇보다 안전이 가장 중요하니까 꼭 구명조끼 챙겨가셔서 안전한 여행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계곡에서 취사를 하게 되면 어찌됐든 조금이라도 오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계곡에서는 도시락 정도만 간단히 드시고요. 제발 오지 않은 것처럼 깨끗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참고하셔서 우리 구독자님들 시원한 여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각 지역별 계곡에 대해서 계속해서 영상 제작할 예정이니까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빵이네가 구독자님들의 즐거운 여행을 응원합니다. 빵이네 여행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나라에서 운영하는 휴양림이라서 가격도 저렴한데요. 시원한 계곡물까지 콸콸콸 쏟아지는 자연휴양림 찾고 계시죠? 오늘은 제가 전국을 누비면서 다녀왔던 시원한 계곡물이 흐르는 자연휴양림 5곳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영상 참고하셔서 시원한 여름 보내시면 어떨까 합니다. 자연휴양림은 가격도 저렴하고요. 자연환경도 너무 좋다 보니까 예약만 되면 무조건 가시는 게 이득인데요. 각각의 예약 날짜 정보도 같이 알려드릴 테니까 우리 구독자님들 모두 원하시는 휴양림 예약하시고 즐거운 여행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참고로 오늘 소개해드리는 모든 자연휴양림은 숨나들이 의해서 예약이 가능한데 각각의 예약 일정은 휴양림별로 상이하고요. 여름 성수기에는 별도의 예약 일정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럼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계곡물이 콸콸콸 쏟아지는 자연휴양림 첫 번째는 가평 칼봉산 자연휴양림입니다. 칼봉산 자연휴양림은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경반안로 454로 찾아가시면 되는데 서울 근교에서 이렇게 시원한 계곡물이 콸콸콸 쏟아지는 자연휴양림은 단연코 여기가 최고이지 않을까 합니다. 이곳은 총 28개 숙박시설을 갖추고 있는데요. 숲속의 집 4인 주말 기준 104,000원의 이용요금이 있고 예약 신청은 매월 10일 오후 4시부터 다음 달 말일까지 선착순 예약이 가능합니다. 시원한 물이 콸콸콸 쏟아지는 팔봉산 자연휴양림은요 이렇게 경치가 아름다운 숲속에 자리하고 있어서 힐링하기 정말 좋은 곳입니다. 피톤치드를 온몸으로 받을 수 있는 숲속에서 하룻밤을 잘 수 있는 숲속의 집도 있고 산책로도 잘 마련되어 있어서 칼봉산을 한 바퀴 돌아보면서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할 수도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팔봉산 자연휴양림이 좋은 것이 이렇게 시원한 계곡물이 흐르고 있어서 여름에 시원하게 물놀이를 즐기기에도 좋은데요. 서울 근교에 이렇게 계곡물이 맑고 깨끗한 곳이 있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서울에서 멀지 않은 곳에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힐링하고 시원한 계곡이 있는 칼봉산 자연휴양림에 예약하고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곳은 청양 칠갑산 자연휴양림입니다. 청양 칠갑산 자연휴양림은 충청남도 청양군 대치면 칠갑산로 668-103으로 찾아가시면 되는데 서울에서 1시간 반 정도면 도착하는 거리라서 거리상으로 크게 부담감은 없는 곳입니다. 칠갑산 자연휴양림은 매주 수요일 오전 9시부터 예약이 가능한데요. 이용일 기준 6주 전 수요일이라는 점 참고하셔서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요금은 숲속의 집 4인 주말 성수기 기준 75,000원이고 야영장은 25,000원 그리고 입장료는 없지만 소형차 기준 주차요금 2,000원이 있습니다. 이곳은 무려 73헥타르의 물창화 숲하고 천연림을 그대로 살린 휴양 공간인데요. 숲속의 집하고 휴양관, 야영장, 잔디광장, 산책로까지 모두 갖춘 가족 여행지입니다. 여름에는 특히나 이 시원한 계곡 물놀이장 덕분에 시원하게 피서가 가능한데요. 맑고 얕은 계곡물이 흐르고 양옆으로 길게 늘어선 메타세카이어 나무가 자연스러운 그늘을 만들어주니까 돗자리 하나 펴고 있으면 무릉도원이 따로 없습니다.
칠갑산 자유휴양림은 숙박을 원하시면 숲속의 집에서 숙박을 하거나 캠핑을 원하시면 캠핑장에서 캠핑하면서 혹은 숙박을 하지 않고 당일치기 방문도 가능해서 원하시는 대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그리 깊은 물은 아니지만 시원한 물소리 들으면서 쉬다가 발 담그면 하루의 피로가 싹 사라지는데요. 칠갑산 자유휴양림에는 말씀드린 캠핑장이나 체육시설이 갖춰져 있기도 하고요. 시원한 나무 그늘 아래 그보다 더 시원한 계곡물이 흐르는 물놀이장이 있어서 아이와 함께 혹은 가족과 함께 또는 친구들과 시원한 여름을 보내고 싶으시다면 여기만한 곳이 없을 거예요. 숙박과 캠핑 그리고 당일치기 나들이까지 모두 다 가능한 청양 칠갑산 자유휴양림에서 시원한 여름 보내시면 어떨까 합니다.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곳은 양양 미천골 자유휴양림입니다. 미천골 자유휴양림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서면 미천골길 115로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미천골 계곡이 흐르는 휴양림입니다.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휴양림이다 보니까 휴양림 입장료가 있지만 쾌적하게 관리가 되고 있고요. 입장료도 성인 1,000원, 어린이 300원으로 부담되는 금액도 아닙니다. 미천골 자유휴양림 역시 앞에서 소개해드린 칠갑산 자유휴양림과 마찬가지로 숲속의 집과 야영장도 갖추고 있는데 숲속의 집은 주말 성수기 5인 기준 106,000원, 야영장은 성수기 주말 기준 15,500원으로 상당히 합리적인 가격에 숙박과 야영이 가능합니다. 예약은 매주 수요일 오전 9시에 예약이 열리는데 6주차 월요일까지 예약이 가능합니다. 이 미천골 자유휴양림은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애정하는 휴양림인데요. 대략 10년 전쯤에 아이들과 처음 자유휴양림으로 캠핑을 왔었고 맑고 시원한 계곡물에 다양한 물고기까지 살고 있어서 정말 즐겁게 캠핑을 했던 기억이 있는 곳입니다. 미천골 계곡은 대략 12km에 달하는 계곡인데요. 미천골 계곡을 끼고 미천골 자유휴양림이 위치하고 있고요. 미천골 자유휴양림은 미천골 계곡의 맑은 물하고 청정한 숲의 기운 등 자연의 신비함을 물씬 느낄 수 있는 곳인데요. 평균 수명 50년 이상의 화렵수 천연림으로 이루어져 있기도 해서 휴양림에 들어가기만 해도 숨이 탁 트이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야영장은 1야영장에서 2야영장까지 있고요. 제일 위쪽으로 오토캠핑장이 있는데 오토캠핑장이 아닌 일반 야영장은 짐을 옮겨야 한다는 점은 참고하셔서 방문하셔야 하는데요. 짐을 가지고 계곡을 건너야 해서 캠핑을 하신다면 짐을 최소한으로 해서 가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다시 미천골 계곡을 보면 이곳은 오토캠핑장 안쪽이 물놀이하기 좋은데요. 이곳은 언제 와도 풍부한 수량이라서 시원한 계곡물이 반겨줍니다. 미천골 계곡은 아래쪽도 깨끗한데 이곳은 상류 쪽이라서 조금 더 물이 깨끗하지 않을까 하지만 미천골 계곡은 어디든 깨끗해서 산천어 등이 살고 있기도 합니다. 언제 가도 깨끗한 계곡물이 콸콸 쏟아지는 곳에서 시원하게 물놀이가 가능한 미천골 계곡에도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소개해드릴 곳은 인제 용대 자유휴양림입니다. 용대 자유휴양림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북면 연화동길 251로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태백산맥 북쪽에 진부령 정상 부근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용대 자유휴양림은 매봉산이나 칠전봉에서 형성된 크고 작은 계곡을 따라서 맑고 깨끗한 계곡물이 휴양림 중앙으로 흐르는데요. 인공 낙엽수림하고 참나무, 피나무, 박달나무, 소나무 같은 천연림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용대 자유휴양림에는 천연기념물 열목어를 비롯해서 토끼나 꿩, 노루나 다람쥐 같은 야생동물들이 서식하고 있는 천혜의 자연 속에 갇혀진 자유휴양림입니다. 여기는 물이 정말 얼음장 같아서 계곡물에 발만 담그고 있어도 온몸이 시원해지는 느낌인데요. 관리실에서 차를 타고 휴양관 쪽으로 가는 중간중간에 계곡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곳은 화렵수림 휴양림으로는 가장 북쪽에 위치하는 곳인데 빼곡하게 들어선 나무들이 푸르른 그늘을 만들어줘서 피톤치드를 마음껏 마실 수 있습니다. 용대 자유휴양림에도 숙박시설인 휴양림하고 캠핑을 할 수 있는 야영장도 있는데요. 숲속의 집은 성수기 주말 4인 기준 82,000원이고 야영 데크는 성수기 주말 기준 15,500원으로 상당히 저렴합니다. 예약은 매주 수요일 오전 9시에 예약이 열리는데 6주차 월요일까지 예약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국립자유휴양림은 캠핑장에서 수치나 장작은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점은 참고하셔서 방문하셔야 합니다. 용대 자유휴양림에도 시원한 계곡물이 콸콸 쏟아지고 있는데요. 참고로 용대 자유휴양림 계곡물에서는 수영은 불가하고 발 정도만 담글 수 있다는 점은 알려드립니다.
여름 휴가지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얼음장 같은 계곡물이 흐르는 동대 자연휴양림에 꼭 가보시기를 추천해드립니다. 마지막 5번째로 소개해드릴 계곡물이 흐르는 시원한 자연휴양림은 양구 광치자연휴양림입니다. 광치자연휴양림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국토정중앙면 광치령로 1794번길 265로 찾아가 심내는데요. 대암산 기슭에 자리한 자연휴양림입니다. 광치자연휴양림을 광치계곡이 가로질러 흐르고 있는데요. 광치계곡은 그리 깊지 않고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어서 이곳 역시 아이들과 같이 오기 좋은 곳입니다. 광치자연휴양림은 무장의 데크길도 잘 갖춰져 있어서 남녀노소 누구나 쾌적하게 산책이 가능하고요. 아이들이 신나게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도 깨끗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숙박이 가능한 시설도 갖춰져 있어서 숙박도 가능한데 숲속의 집 주말 성수기 4인 기준 6만원의 이용요금이 있습니다. 예약은 매월 1일 오전 9시부터 다음 달에 예약을 신청할 수 있고요. 위에서 소개해드린 휴양림보다는 인지도가 높지 않아서 비교적 수월하게 예약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하지만 광치계곡은 광치자연휴양림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어느 계곡보다 쾌적하고 안전하게 물놀이가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고요. 잘 보존된 자연 속에서 쾌적하게 물놀이가 가능한 광치자연휴양림에도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시원한 계곡물이 콸콸콸 흐르는 자연휴양림 5곳을 소개해드렸는데 어떠셨나요? 자연휴양림은 산림청이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곳이다 보니까 합리적인 가격에 정말 훌륭한 자연 속에서 힐링이 가능한 곳이니까 이번 여름이 아니더라도 이용해보시면 정말 만족하실 겁니다. 내용이 괜찮았으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빵이네가 구독자님들의 즐거운 여행을 응원합니다. 빵이네의 여행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양구에 잘 알려지지 않은 프라이빗한 계곡 3곳만 꼽아서 소개해드릴 테니까요. 이번 여름 시원하게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에 잘 알려지지 않은 계곡 첫 번째는 천미계곡입니다. 천미계곡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방산면 평화로 3764로 찾아가 심내는데요. 이곳은 평화의 댐 직원 숙소 주소인데 이곳을 찍고 찾아가시면 건너편에 천미계곡이 나옵니다. 천미계곡은 잘 알려지지 않은 계곡이라서 정말 프라이빗하게 물놀이가 가능한데요. 저는 8월 초 극성수기 주말에 방문했는데 이렇게 쾌적하게 물놀이가 가능한 곳입니다. 천미계곡은 이름대로 천미산에 위치하고 있는 계곡인데요. 천미라는 말은 하늘 아래 첫 동네라는 뜻입니다. 천미계곡으로 내려가는 길이 그리 편하지는 않지만 내려오시면 이렇게 밝고 투명한 계곡물이 반겨주는데 수심도 상당히 깊은 곳도 있어서 안전에 유의하면서 물놀이를 하셔야 합니다. 계곡을 따라서 갖가지 기암괴석이 즐비하기도 하고 물이 풍부한 데다가 이렇게 에메랄드빛 계곡물이라서 천혜의 절경을 즐길 수도 있습니다. 천미계곡은 물이 차고 깨끗해서 냉수성 어족이면서 천연기념물인 열무거 등의 각종 물고기가 살고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발만 잠깐 담궈도 등줄기가 서늘해질 만큼 차가운 곳이라서 발만 담궈도 더위가 싹 가시는 곳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양구에서 잘 알려지지 않는 계곡을 찾으신다면 천미계곡에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팔랑폭포입니다. 팔랑폭포는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동면 팔랑리로 찾아가 심내는데요. 앞에서 소개해드린 천미계곡과는 약간 다른 분위기입니다. 천미계곡은 자연 속으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간 느낌이라면 팔랑폭포는 잘 가꿔진 유원지 같은 느낌인데 커다란 주차장에 쾌적하게 주차도 가능합니다. 팔랑폭포로 가는 길목에도 깨끗한 계곡물이 흐르고 있어서 가볍게 물놀이가 가능한데요. 깊은 곳은 어른 허벅지에서 허리 정도 오는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팔랑폭포가 좋은 것이 팔랑폭포로 가는 계곡 옆에 돗자리를 펼 수 있도록 바닥이 고르게 다져져 있어서 돗자리 펴고 간단하게 쉴 수도 있습니다. 이곳 역시 8월 초 극성수기 주말에 방문했는데도 자리가 넉넉해서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고요. 팔랑폭포는 주차장에서 안쪽으로 조금 걸어 들어가셔야 하는데 데크길이 잘 갖춰져 있어서 데크길을 따라 걸으시면 됩니다. 저는 날이 더워서 계곡을 따라 걸었는데 팔랑폭포 쪽은 수심도 깊고요. 수량도 꽤 많더라고요. 팔랑폭포 쪽으로 오는 계곡에서는 간단한 의자 두고 앉아서 발 담그고 쉴 수 있는 곳이라면 팔랑폭포 쪽은 성인분들이 시원하게 물놀이가 가능한 곳입니다.
아래쪽은 수심이 깊지 않아서 계곡 옆에 간단한 돗자리 하나 깔고 아이들과 시원하게 즐길 수 있는 곳이라서 가족 여행으로 추천해드립니다. 극성스기 주말에도 한적하게 계곡 물놀이가 가능한 팔랑폭포에도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양구 광치계곡입니다. 광치계곡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국토정중앙면 가오장리로 찾아가 씹내는데요. 대암산 줄기로 이어지는 계곡입니다. 광치계곡은 광치자연휴양림을 찾아가 씹내는데요. 광치계곡 중간에 자연휴양림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광치계곡은 그리 깊지 않고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어서 이곳 역시 아이들과 같이 오기 좋은 곳입니다. 광치자연휴양림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이곳은 무장의 데크길도 잘 갖춰져 있어서 남녀노소 누구나 쾌적하게 산책이 가능하고요. 아이들이 신나게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도 깨끗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숙박이 가능한 시설도 갖춰져 있어서 숙박도 가능하고요. 광치계곡은 광치자연휴양림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어느 계곡보다 쾌적하고 안전하게 물놀이가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쾌적한 자연휴양림에서 물놀이가 가능한 광치자연휴양림에도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의 멋진 계곡 3곳에 대해서 소개해드렸는데 어떠셨나요? 오늘 소개해드린 계곡들은 정말 깨끗한 물에서 물놀이가 가능한 곳이니까요.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에서 시원한 물놀이 하시기 바랍니다. 물놀이 하시고 안이 온 듯 정리하고 오시는 면허는 필수라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내용이 괜찮았으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번에 양구군의 멋진 여행지를 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빵인의 여행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올 여름은 더워도 너무 덥습니다. 그래서 강원특별자치도에 프라이빗하고 멋진 계곡 딱 3곳만 꼽아서 소개해드릴 테니까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계곡에서 시원한 여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멋진 계곡 첫 번째는 평창 막동계곡입니다. 막동계곡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문 진부면 화이리로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여기는 정말 역대급 계곡입니다. 제가 8월 초 주말에 다녀왔는데 휴가철 극성스기 주말에 방문했는데도 주차할 공간도 넉넉했고요.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계곡물도 맑고 홍보하기까지 해서 역대급 계곡이었던 곳입니다. 막동계곡은 나물산으로 알려진 백선산 허리에서 흘러내리는 계곡인데요. 우대천으로 흘러내리는 여러 계곡 중에서 담임골계곡, 장전계곡과 함께 경치가 뛰어난 곳으로 꼽힙니다. 장전계곡도 정말 좋았는데 막동계곡도 만만치 않게 정말 멋지더라고요. 막동계곡은 다른 오염원이 없어서 물빛이 맑고 계곡의 안반 풍치가 좋기로 소문났고요. 기암괴석하고 짙은 숲이 파노라마를 이루면서 시원한 그늘까지 있습니다. 백석산으로 올라가는 길에 계곡이 이어져 있는데 어디든 좋지만 사람 없는 적당한 곳에 자리를 잡고 물놀이를 하시면 됩니다. 곳곳에 화장실도 갖춰져 있기도 하고요. 맑고 깨끗한 물이 콸콸 쏟아지는 평창 막동계곡에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정선 항골계곡입니다. 항골계곡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북평면 탑골길 270-14로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이곳은 잘 알려지지 않은 계곡이라서 현지인분들만 아름아름 오시는 곳입니다. 항골계곡은 백성봉하고 상원산 사이에 형성된 계곡인데요. 약간 유원지 같은 느낌의 계곡인데 사람은 많지 않아서 한적하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습니다. 바로 앞에 주차하시고 내려가시면 되는데 주차장도 넓고 접근성도 정말 좋습니다. 물은 어른 허리 이상까지 오기도 하고요. 안쪽으로 가면 약간 이끼계곡 같은 느낌의 계곡도 있습니다. 항골계곡은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계곡인데 나무 그늘 아래 잠시 앉아서 쉴 수 있는 곳도 있고 커다란 물레방아도 갖춰져 있었습니다. 항골계곡은 트레킹 코스가 잘 갖춰져 있어서 트레킹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오시는 곳인데 아래쪽부터 백성봉 정상까지 트레킹이 가능합니다. 항골계곡 아래쪽에 곳곳에 깊은 소가 있어서 한적하게 계곡에서 물놀이가 가능하기도 하고요. 주차장도 아주 쾌적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한여름에도 한적하게 물놀이가 가능한 정선 항골계곡에도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인제 구만동 계곡입니다. 구만동 계곡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북면 용대리로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백담사하고 12선녀탕 사이에 아름다운 계곡입니다. 구만동 계곡은 도로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어서 접근성도 아주 좋은데
미시령 계곡하고 백담 계곡이 합쳐서 흘러내려오는 큰 계곡이면서 백담사와 12선녀탕 사이에 약 3km 구간을 말합니다. 구만동 계곡 역시 맑고 깨끗한 계곡물이 흐르는 곳이라서 여름철에 많은 피서객들이 찾아오는 곳입니다. 바로 옆으로는 오토 캠핑장도 갖춰져 있어서 캠핑 겸해서 놀러오기에도 좋고요. 구만동 계곡은 인제의 대표적인 여행지 용대리에 위치하고 있어서 같이 연계해서 가시기에도 좋고 백담사 쪽으로 같이 둘러보셔도 좋습니다. 계곡이 그리 깊지 않아서 아이들과 같이 가기에도 정말 좋은 곳입니다. 인제에서 캠핑과 같이 물놀이가 가능한 곳을 찾으신다면 구만동 계곡에도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강원특별자치도의 멋진 계곡 3곳에 대해서 소개해드렸는데 어떠셨나요? 여름이 절정으로 치닫고 있는데 시원한 계곡에서 즐거운 여행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마지막으로 계곡에서 물놀이를 할 때는 안전에 유의하면서 하셔야 하고요. 다녀온 자리는 아니온 듯 깨끗하게 정리하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괜찮았으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빵이네가 구독자님들의 즐거운 여행을 응원합니다. 빵이네 여행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얼음장 같은 강원도 명품 계곡 6곳 소개해드릴 테니까요. 참고해보시고 강원도 계곡에서 시원한 여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계곡은 모두 정말 멋진 곳들인데 이런 계곡들이 훼손되지 않도록 쓰레기는 반드시 되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얼음장 같은 강원도 계곡 첫 번째는 철원 상해계곡입니다. 상해계곡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서면 자등리 1797-7로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한국에 숨겨진 보석 같은 자연 명소입니다. 상해계곡은 맑고 청량한 계곡물하고 울창한 숲 그리고 기암 계속이 어우러져서 그림 같은 풍경을 자아냅니다. 이곳은 광덕산에서 흘러내리는 얼음장 같은 물이 콸콸 쏟아지는 곳인데 계곡 위쪽으로는 원화사라는 절이 있어서 원화사 계곡으로도 불리는 곳입니다. 참고로 원화사는 미군이 사찰로서 외부인의 출입이 금지되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상해계곡이라는 이름은 계곡의 발원지가 상해봉이라서 상해계곡이라고 이름이 붙어졌는데 서울에서 약 2시간 반 정도의 거리면 도착해서 이동 동선도 그리 불편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산속에 있는 계곡이다 보니까 사실 주차는 그리 녹록지 않다는 점을 참고하셔서 방문하셔야 합니다. 상해계곡은 비교적 잘 알려지지 않은 계곡인데요. 광덕산 줄기를 따라서 계곡이 쭉 이어져 있습니다. 한적한 곳에 자리를 잡고 계곡물에 발 담그고 힐링하시면 되는데 도심의 번잡함을 피하기에 안성맞춤입니다. 상해계곡의 계곡물은 차갑고 깨끗해서 여름철 더위를 식히기에 제격인데요. 계곡을 따라 걷다 보면 곳곳에 형성된 작은 소에서 물놀이를 즐기거나 발을 담그고 더위를 식히시면 되고요. 워낙에 물이 차가워서 물에 발만 담그고 있어도 더위가 싹 가시니까 이번 여름에는 철원 상해계곡에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영월 연화계곡입니다. 연화계곡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영월읍 연화리 산 43-3으로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입장은 없습니다. 사실 연화계곡 역시 많이 알려진 여행지가 아니라서 쾌적하게 계곡 물놀이가 가능한 곳인데요. 수량도 풍부하고 사람도 많지 않아서 강력하게 추천해드립니다. 앞에서 소개해드린 주소를 내비게이션으로 치고 가시면 이런 주차장이 나오는데요. 한여름 주말에 방문했는데도 주차가 불편하지 않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주차장에서 바로 연결되는 계곡이 있긴 한데 물론 여기도 좋은데요. 여기보다 위쪽으로 더 올라가면 수량 풍부하고 사람 없는 프라이빗한 계곡이 나옵니다. 중간중간에 조금씩 주차할 공간이 있어서 주차하고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강원도 영월에 이렇게나 멋진 계곡이 있더라고요. 연화계곡은 한국 천하 명당이라는 십승지인데요. 십승지는 조선 최대의 예언서 정감록에서 전쟁이나 흉년, 전염병이 들어올 수 없는 기운 좋은 땅이라는 지역을 말합니다. 어쨌든 연화계곡은 아래쪽에서부터 용소폭포, 연화폭포, 삼당폭포에서 시원시원하게 떨어지는 폭포들이 질비한데요. 적당한 곳에 자리를 잡고 시원하게 물놀이를 하시면 됩니다. 저는 위쪽 삼당폭포 쪽에서 물놀이를 했는데 폭포가 대략 5에서 6m 정도 되는데요. 프라이빗한 공간에 이렇게 수량 풍부한 소가 있어서 발만 담궈도 더위가 싹 가십니다. 폭포에서 물이 떨어지면서 시원한 바람도 일으켜져서 심지어 발을 담그지 않아도 천연 에어컨을 틀어놓은 듯한 느낌이고요. 얼음장 같은 계곡에 수박 담궈 놓으면 냉장고가 필요 없습니다. 연화계곡은 아래쪽에서부터 위쪽까지 어느 곳 빠질 곳 없이 정말 멋진 곳이니까요. 사람 많지 않고 시원한 계곡을 찾으신다면 강원도 영월 연화계곡에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인제 백담계곡입니다.
인제 백단 계곡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북면 백담로 150으로 찾아가 시내는데요. 입장 요금은 없습니다. 저는 여름 계곡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이 바로 이곳 백단 계곡인데 깨끗한 계곡물에서 시원하게 물놀이하는 기분이 정말 좋습니다. 백단 계곡이 좋은 게요. 백단 계곡은 설악산에서 흘러내리는 계곡이거든요. 게다가 백단 계곡 위쪽으로는 물놀이를 할 수 없는 곳이라서 백단 계곡은 깨끗한 국립공원 계곡물에서 물놀이가 가능한 곳이다 보니까 물이 정말 깨끗합니다. 그리고 또 좋은 것이 어른들을 위한 수심이 깊은 곳하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는 수심이 낮은 곳이 있어서 친구들이랑 가기에도 좋고 아이들과 가기에도 좋은 곳입니다. 수심이 낮은 곳에서는 간단한 튜브로 물놀이를 할 수 있고요. 다리 아래에 그늘이 있어서 이곳에 돗자리를 펴고 시원하게 발 담그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심이 깊은 곳은 다이빙을 즐길 만한 수심이라서 조금 더 스릴을 느끼고 싶으시다면 다이빙을 하셔도 좋고요. 수심이 워낙 깊다 보니까 스킨스쿠버도 하시더라고요. 저는 위쪽에서 스노클링 하고 있었는데 스킨스쿠버 하시는 분들이 저 깊은 수심에서 정모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당일치기로 다녀왔는데요. 바로 앞에는 캠핑장도 있어서 캠핑을 하면서 백단 계곡에서 물놀이를 하셔도 좋을 듯 하고요. 여름에 잊지 못할 깨끗한 물에서 시원한 물놀이를 즐기고 싶으시다면 인제 백단 계곡에도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양양 미천골 계곡입니다. 미천골 계곡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서면 미천골길 115로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이곳은 미천골 자연휴양림 내에 있는 계곡입니다.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휴양림이다 보니까 휴양림 입장료가 있지만 쾌적하게 관리가 되고 있고요. 입장료도 성인 1,000원, 어린이 300원으로 부담되는 금액도 아닙니다. 미천골 계곡도 정말 명품 계곡인데요. 이 계곡물에 커다란 물고기도 있어서 계곡물에서 아이들이 정말 재밌게 놀았던 곳입니다. 미천골 계곡은 대략 12km에 달하는 계곡인데요. 미천골 계곡을 끼고 미천골 자연휴양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미천골 자연휴양림은 미천골 계곡의 맑은 물하고 청정한 숲의 기운 등 자연의 신비함을 물씬 느낄 수 있는 곳으로 평균 수명 50년 이상의 화렵수 천연림으로 이루어져 있기도 합니다. 말이 나온 김에 미천골 자연휴양림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소개해드릴게요. 미천골 자연휴양림은 숙박시설하고 야영장이 있는데요. 휴양가는 5인 성수기 주말 기준 102,000원이고요. 비수기 평일 기준 56,000원입니다. 추가로 야영장은 1야영장에서 2야영장까지 있고 제일 위쪽으로는 오토캠핑장이 있는데요. 야영장은 성수기 주말 기준 16,500원이고 비수기 평일은 15,000원으로 상당히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미천골 자연휴양림 야영장은 짐을 가지고 계곡을 건너야 해서 캠핑하신다면 짐은 최소한으로 해서 가시는 걸 추천해드리는데요. 전에는 전기 사용이 불가했지만 지금은 전기 사용도 가능해져서 쾌적하게 캠핑이 가능합니다. 다시 미천골 계곡을 보면 이곳은 오토캠핑장 안쪽이 물놀이하기 좋은데요. 이곳은 언제 와도 풍부한 수량이랑 시원한 계곡물이 반겨줍니다. 미천골 계곡은 아래쪽도 깨끗한데 이곳은 상류 쪽이라서 조금 더 물이 깨끗할 거고요. 미천골 계곡은 깨끗한 물을 갖추고 있어서 여름철 피서지로 유명하지만 아직은 사람의 발길이 적어서 산천어 등이 살고 있기도 합니다. 참고로 미천골이라는 말은 옛날에 큰 절에서 밥을 짓기 위해서 쌀 씻은 물이 계곡으로 하얗게 흘러내려서 미천골이라고 불리게 되었다고 하고요. 언제 가도 깨끗한 물이 콸콸 쏟아지는 곳에서 시원하게 물놀이가 가능한 미천골 계곡에도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평창 장전계곡입니다. 장전계곡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진부면 장전길 435-2로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평창에서 둘째 가면 서러운 아주 멋진 계곡입니다. 강원도 계곡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 영상으로 소개해드리기도 했었는데 장전계곡은 사람이 많지 않은 곳이라서 프라이빗하게 즐기기 정말 좋은 곳입니다. 제가 갔던 포인트는 장전계곡을 내비로 치고 가다 보면 간이화장실이 나오는 곳인데요. 간이화장실 주변에 차 몇 대 주차할 곳이 있긴 하지만 주차가 그리 여유 있는 편은 아닙니다. 어쨌든 계곡으로 내려가면 끝내주는 계곡이 나오는데 이제 신나게 놀면 됩니다. 물이 워낙에 차갑고 깊어서 아이들은 물이 낮은 데서만 물놀이를 하겠는데요. 계곡 속에는 물고기들도 많이 살고 있어서 스노클링 마스크를 가지고 가시면 물고기 구경도 할 수 있다 보니까 가져가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계곡을 상류 쪽으로 가다 보면 물놀이 포인트들이 나오니까 적당한 곳에서 물놀이를 하시면 됩니다. 수심 깊은 곳에서 프라이빗하게 물놀이가 가능한 장전계곡에도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동해 무릉계곡입니다.
무릉 계곡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3화로 538로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성인 2,000원, 어린이 700원에 입장료가 있고요. 소형차 기준 2,000원에 주차요금이 있습니다. 주차장은 워낙에 넓게 갖춰져 있어서 편안하게 주차하고 올라가시면 되는데, 주차장에서 무릉 반석까지 대략 10분 정도 천천히 올라가시면 무릉 반석이 나옵니다. 사실 무릉 반석은 호엄소부부터 시작해서 용추폭포가 있는 곳까지 약 4km에 달하는 무릉 계곡 중의 일부분을 말하는데, 접근성 좋고요. 여름철에 계곡물에 발 담그고 시원하게 힐링할 수 있는 멋진 곳입니다. 무릉 계곡은 우리나라에 이런 곳이 있었날 정말 멋진 곳인데요. 수백 명이 앉아 있을 만큼 넓고 평평한 바위가 펼쳐져 있습니다. 무릉 반석은 동해안의 제1의 산수라고 할 정도로 비경인 곳인데, 주차장에서 10분 정도 걸어오면 바로 이런 멋진 계곡이 펼쳐져 있습니다. 무릉 반석에는 안각서라고 해서 갖가지 기념 각자에 석각이 다양하게 새겨져 있는데요. 선비들의 풍류 공간이기도 했고, 종교적 수행처로서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가치가 매우 뛰어난 곳입니다. 바위가 넓고 평평해서 계곡물이 조금만 있으면 천연 미끄럼틀을 타고 즐길 수 있는 곳이라서 아이들과 같이 가기에도 좋고요. 이제 본격적인 여름이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멋진 계곡 중 한 곳인 무릉 계곡에서 시원한 여름을 즐기시기를 추천해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강원도의 명품 계곡 6곳에 대해서 소개해드렸는데 어떠셨나요? 시원한 계곡에서 물놀이 하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안전이 우선이니까요. 항상 안전을 유의하면서 즐거운 여행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괜찮았으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번에 또 멋진 여행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 여름 참 더운데 구독자님들 안녕하신가요? 안녕하세요. 여행 전문 채널 빵이네TV입니다. 오늘은 정말 진하게 더운 여름에 꼭 가봐야 하는 수도권의 시원한 계곡 6곳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디 멀리 가지 마시고 이번 영상 참고해 보시고 수도권에서 시원한 여름 보내시면 어떨까 합니다. 들어가기 앞서서 빵이네TV 구독하시면 여행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울 근교 계곡 첫 번째는 가평 도대리 용소폭포입니다. 가평 도대리 용소폭포는 경기도 가평군 북면 도대리 산 331로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이용요금은 없습니다만 주차를 하신다면 주차요금 하루에 10,000원이 있습니다. 서울 근교 계곡으로 도대리 용소폭포를 추천해드리는 첫 번째 이유는 접근성입니다.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대략 5분 정도 걸어가면 바로 이렇게 계곡이 나오는데, 그 계곡이 이렇게나 멋집니다. 도대리 용소폭포를 추천하는 두 번째 이유는 구명조끼가 구비되어 있는데, 구명조끼는 무료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보통 계곡 근처에는 두어 번 빌리면 살 수 있는 가격에 구명조끼를 대여야 하는데, 가평 도대리 용소폭포는 구명조끼를 무료로 대여해줘서 안전하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습니다. 그만큼 수심이 깊은 곳이니까요. 구명조끼는 필수라는 점 참고하셔서 즐거운 물놀이를 하시기 바랍니다. 가평 도대리 용소폭포는 처음 가봤는데 정말 어디 강원도 멀리 온 것 같이 에메랄드빛 계곡물이 끝내줍니다. 물도 맑고요. 깨끗한데 계곡물이 어찌나 차갑든지 저는 발만 담그고 왔는데도 무더운 더위가 싹 가실 만큼 시원했습니다. 도대리 용소폭포 앞에는 이렇게 쉴 수 있는 의자도 마련되어 있고요. 포토존도 있어서 사진 찍고 앉아서 쉴 수도 있습니다. 가평 도대리 용소폭포 아래쪽에는 약간 야트막한 깊이라서 아이들과 같이 물놀이를 할 수 있습니다만, 아이들이 물놀이 할 때도 반드시 구명조끼를 입어야 한다는 점도 다시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도대리 용소폭포를 추천하는 이유 세 번째는 쾌적한 화장실하고 샤워실인데요. 물놀이하고 깨끗한 곳에서 샤워도 가능합니다. 서울 근교 계곡을 찾으신다면 경기도 가평 도대리 용소폭포에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서울 근교 계곡 두 번째는 칼봉산 자연휴양림입니다. 칼봉산 자연휴양림은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경반안로 454호로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각 숙박시설별 이용요금이 있습니다. 먼저 제가 묵었던 숙소 계집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화장실은 여느 자연휴양림하고 같이 욕조 없이 그냥 깔끔한 화장실이고요. 제가 묵었던 곳은 복층이었는데 복층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참 좋아합니다. 어쨌든 2층은 이렇게 생겼고요. 1층에는 간단하게 TV가 마련되어 있고 에어컨도 설치되어 있어서 방에서 시원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습니다. 테라스에는 독립적인 공간이 있어서 간단한 바비큐도 해먹을 수 있고요. 테이블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는데, 칼봉산 자연휴양림은 이렇게 자연 속에 포근하게 감싸져 있는 느낌이라서 힐링 그 자체입니다. 이번에는 칼봉산 자연휴양림의 시설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면, 칼봉산 자연휴양림은 칼봉산 중턱에 있는 자연휴양림이라서
칼봉산을 한 바퀴 산책하기에도 참 좋은데요. 이렇게 산책 코스가 잘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칼봉산 자유휴양림에 여름에 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계곡 때문인데, 계곡물에 발 담그고 쉬기에도 좋습니다. 비가 오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계곡물은 정말 깨끗하고 맑았는데요. 보기만 해도 시원한 계곡물이 콸콸콸 흐르고 있었습니다. 아래쪽에는 제가 묵었던 숲속의 집과는 다른 칼봉산 산림문화휴양관이 있는데 연립동 같은 느낌인데요. 이곳에도 그 아래쪽으로 계곡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고요. 여기에도 시원한 계곡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저는 발만 담궜는데도 정말 더위가 싹 가시더라고요. 시원한 계곡물이 흐르는 자유휴양림을 찾으신다면 경기도 가평 칼봉산 자유휴양림에도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서울 근교 계곡, 세 번째는 용문산 관광단지입니다. 용문산 관광단지는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신점리 515-2로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성인 2,500원, 어린이 1,000원의 입장료가 있습니다. 양평 용문산 관광단지는 몇 번 와본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오랜만에 다시 놀러왔습니다. 전에는 가보지 않았던 종합관광 안내소에서 제가 모르던 정보가 있는지 슬쩍 정보를 얻어서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용문관광단지는 먼저 시원한 계곡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용문산 관광단지는 용문산에서 흘러내리는 계곡물이 있어서 여름철에 발 담그고 더위를 피하기에도 좋은데요. 용문산 관광단지 주차장 바로 앞에서부터 계곡물이 흐르기 시작해서 용문산까지 올라가는 길에 계곡물 흐르는 소리를 들으면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저도 실제로 한여름에 계곡에 발 담그고 왔었는데 발만 담궜는데도 금방 더위가 가십니다. 계곡 아래쪽에는 어린아이들 허벅지까지 오는 계곡물도 있고요. 짙은 나무 그늘 아래에는 간단한 돗자리 펴고 쉴 수 있는 공간도 있고요. 다음으로 보행 약자를 위한 배려 시설도 소개해드리면, 용문산 관광단지는 주차장이 꽤나 넓게 자리하고 있는데 주차장 안쪽에 보면 장애인 주차구역이 잘 마련이 되어 있고 경사로 설치도 잘 되어 있어서 휠체어나 유모차가 진입하는데도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이런 용문산 관광단지는 경기도 양평군 용문산 일대에 조성된 관광단지인데요. 1971년에 국민관광지로 지정된 곳입니다. 서울에서 멀지 않은 곳이라서 드라이브 겸 오기 좋은 곳인데, 사실 저도 용문산 관광단지는 몇 번 왔었는데요. 올 때마다 정말 좋은 곳입니다. 용문산 관광단지가 좋은 것이 말씀드린 무장애 관광지이기도 한 점이 있지만 추가로 반려견 동반이 가능한 여행지라서 반려견과 같이 오기에도 좋은 곳입니다. 사실 이런 관광단지는 반려견 동반이 불가능한 곳도 많은데요. 이곳은 실제로 반려견과 같이 오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다만 반려견 동반을 하신다면 반려견 에티켓은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용문산 관광단지는 주차장에서 용문사 쪽으로 걸어가면서 둘러보시면 되는데요. 올라가다 보면 사진 찍을 만한 조형물들도 많아서 사진 찍기에도 좋고, 중간에 양평 친환경 농업 박물관이 있어서 양평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용문사 쪽으로 천천히 올라가시면 되는데요. 용문사로 올라가는 길이 너무 상쾌해서 올라가는 길이 너무 좋았는데요. 시원시원하게 흘러내리는 계곡물 소리 듣는 것도 너무 좋고, 계곡 위에는 출렁다리도 설치되어 있어서 자연 속에서 스릴도 느낄 수 있습니다. 용문사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 사천왕문을 지나면 나오는 은행나무인데요. 이 은행나무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고 오래된 은행나무입니다. 양평 용문사 은행나무는 천연기념물 제30호이기도 한데 저도 전에 노랗게 물든 용문사 은행나무를 보러 왔기도 했고요. 워낙에 큰 은행나무다 보니까 멀리서 봐야 한눈에 다 들어오는데 가을에 단풍이 들면 더 멋진 곳입니다. 용문산 아래에 있는 고즈넉한 사찰을 둘러보면서 힐링해도 좋을 듯 하고요. 이곳은 템플스테이도 운영하고 있는 곳이라서 템플스테이를 하셔도 좋을 듯 합니다. 서울 근교에 시원한 계곡물이 흐르는 곳을 찾으신다면 용문산 관광단지에도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서울 근교 계곡, 네 번째는 안양예술공원입니다. 안양예술공원은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예술공원로 131번 길 7로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입장료는 없습니다. 참고로 안양예술공원은 접근성 좋고 환경이 좋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방문하시니까요. 평일이나 주말 이른 시간에 방문하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안양예술공원은 과거에 안양유원지라고 불리던 곳인데요. 보수 작업을 하면서 안양 공공예술 프로젝트를 통해서 예술작품들을 곳곳에 설치하면서 즐길거리 많은 공원으로 되었는데, 안양예술공원 역시 보행 약자를 위한 경사로 설치가 잘 되어 있어서 휠체어가 다니시는데도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사실 안양예술공원은 여름이 가장 핫한 곳인데요. 관악산하고 삼성산에서 흘러내리는 계곡에서 시원한 물놀이가 가능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안양예술공원에 갔을 때 경기도에 멀지 않은 곳에 이런 곳이 있었나 할 정도로 정말 잘 갖춰진 계곡에서 모두들 신나게 물놀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앞에서 소개해드린 안양예술공원의 주소는 공영주차장 주소인데요.
해당 주소에서 위쪽으로 계속 안양예술공원이 이어집니다. 계곡을 중심으로 해서 카페나 식당들이 늘어서 있는데 안양예술공원은 워낙에 넓게 조성되어 있어서 주차장에서 올라가면서 예술작품들 보면서 산책할 수 있습니다. 가장 위쪽으로 가면 정말 어디 멀리 온 것 같은 깊은 계곡도 있어서 다이빙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무숲 아래에서 돗자리 깔고 시원하게 즐길 수 있는 곳도 있고요. 안양예술공원 역시 반려견 동반이 가능한 곳인데요. 반려견과 산책할 수 있는 곳도 있고 반려견 동반이 가능한 식당도 있으니까요. 참고해서 다녀오시면 어떨까 합니다. 서울 근교의 시원한 계곡에서 물놀이를 할 수 있는 곳을 찾으신다면 안양예술공원에도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서울 근교 계곡 5번째는 청학밸리 리조트입니다. 청학밸리 리조트는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리 543-4로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입장료는 없습니다. 이곳은 청학계곡으로 불리다가 경기도에서 불법 시설물에 대해서 대대적인 철거 작업을 하고요. 정비를 하면서 청학비치로 거듭났었는데요. 다시 청학밸리 리조트로 이름을 바꾼 곳입니다. 청학밸리 리조트 역시 수도권에 이런 곳이 있었나 할 정도로 아주 멋진 곳인데 주차장은 계곡 아래에 주차를 하고 올라가셔야 합니다. 아래쪽에도 물놀이가 가능하긴 한데요. 그늘이 없어서 조금 위쪽으로 올라가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그래도 입구부터 계곡물이 시원하게 흘러서 어디 정말 멀리 온 것 같은 분위기였는데요. 입구 쪽에는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도 있고 간단하게 기념사진을 촬영할 만한 곳도 있고요. 원래는 음식점들이 불법 점유하고 있던 공간을 시민들에게 개방한 곳이라서 전에는 비싼 돈 주고 음식을 먹어야지만 이런 멋진 계곡을 이용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돗자리 하나 가지고 오면 시원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당연히 취사가 되지 않으니까요. 간단한 도시락을 싸와서 드시고 가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저는 청학밸리 리조트 아래부터 상류까지 쭉 올라가 봤는데 수락산 등산로 옆으로 계곡이 형성되어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그늘도 좋고 물이 시원하게 흘러서 아주 만족했습니다. 청학밸리 리조트는 서울에서 접근성도 좋고 서울 근교에서 시원한 물놀이가 가능한 곳이니까요. 청학밸리 리조트에도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서울 근교 계곡 6번째는 무스골 계곡입니다. 무스골 계곡은 서울시 도봉구 무스골 마을로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여기는 서울에 몇 없는 서울 계곡입니다. 무스골 계곡에 가시면 세상에 서울에 이런 곳이 있었나 할 만한 곳인데 정말 멀리 온 것 같은 분위기인데요. 서울에 밭농사하고 벼농사까지 짓고 계신 곳입니다. 무스골 계곡은 북한산 줄기에 있는 도봉산에서 흘러내려오는 계곡물이라서 물도 상당히 깨끗하고 역시나 공기도 상당히 맑고요. 이 무스골이란 뜻은 근심이 없다는 뜻인데 이런 곳에 살면 정말 근심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스골 계곡으로는 북한산 둘레길도 있어서 둘레길 산책하기에도 좋고요. 무스골 계곡은 다 좋은데 주차할 만한 공간이 마땅치 않아서 되도록이면 대중교통으로 이동하시기를 추천해드립니다. 지하철 1호선 도봉역 1번 출구에서 도보로 대략 10분 정도 걸리는 곳이라서 걸어서 갈 만한 거리입니다. 서울의 조용한 계곡을 찾으신다면 무스골 계곡에도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서울 근교에 시원한 물놀이가 가능한 계곡 6곳에 대해서 소개해드렸는데 어떠셨나요? 구독자님들 모두 올 여름은 시원한 계곡에서 편안한 여름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괜찮았으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빵이네가 구독자님들의 즐거운 여행을 응원합니다. 빵이네 여행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